그럼 왜 일본은 밑도 끝도 없이 미워하느냐? 밉지. 그냥 미워. 나도 태어나면서부터 미워했어. 왜냐하면은 삼국시대부터 외적이 침략을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곡창지대, 전라도, 경상도, 심지어 충청도까지 곡창지대 쌀 다 훔쳐갔어. 오죽하면 광개토 대왕비에 신라가 하도 외적 때문에, 외구라고 그러죠. 외구 때문에 하도 그러니까 5만 명을 파견을 해줘요. 서로 싸우는 와중에도 외구는 못 봐줬던 거지. 일본은 1905년에 독도는 자기네 땅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합법적으로 먹은 거예요. 1905년에. 그런데 올해부터 일본은 모든 교과서 안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애들 안에 독도는 일본 땅인데 한국이 강제 점령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이렇게 배우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자라면서 마음 안에 분노가 생겨. 저 조선진 놈들, 저 독도 우리 땅인데 저 안에 천연가스가 그렇게 많다는데 저거를 저 강제 점령하고 저 언젠가 뺏어와야 되겠다. 언젠가 전쟁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심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독도는 그 땅이라고 교육시키고 있는 거를 저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친미 성향을 가진 신부 아니에요. 나는 친중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신부도 아니고 친일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신부도 아니에요. 나는 친예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신부예요. 친예수 성향. 네. 근데 천주교 신부 입장에서 나라 돌아가는 걸로 보면은 국민들이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지 않게, 분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나라가 현재로는 가장 합리적인 나라는 미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일본은 요즘 어떤 문화가 있느냐면은 내가 저기 일본 황실 그 자식들 그 천황 가게에 시집을 갈 것 같다면 서둘러 딴 데 시집을 가버린대. 거기 시집 어떻게 해서든지 안 가려고. 근데 이번에 이 하버드에 나온 이 황태자비는 꼬신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꼬시고 난 다음에 딱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못하게 하죠. 남편을 따라 평민이었던 여자들은 신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성이 없어져요. 신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행동으로 살아야 돼. 진짜 웃긴 나라죠. 진짜 웃긴 나라예요. 네. 이 지금 일본 천황의 재력이 궁금해갖고 내가 뒤져보니까 중상류청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만 해준대요. 그리고 내가 그 천황이 사는 데를 일본에 가보니까 못 들어가 우리가. 그 접근도 못해. 근데 웃긴 건 그 앞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노숙자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천황이라는 개념을 나는 일왕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무슨 천황이야. 일본 왕이지. 근데 이게 하도 역사적으로 천황 그래갖고 천황이라는 개념이 굳어져갖고 천황이라는 표현을 세계적으로 다 쓰죠. 근데 일왕이지 무슨 천황이야, 천황이. 하다못해 중국 왕도 천자라고 그래, 천자. 근데 얘네들은 천황이야. 다시 말해서 신이야, 신. 신격화를 시킨 거죠. 세계 10대 강대국 중에서 다른 나라 침략하지 않은 나라는 딱 한 나라밖에 없다고. 그게 누구냐면 대한민국이야. 다른 나라들은 다 다른 나라 침략해서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강대국 중에 다른 나라 거를 안 뺏어가는 나라는 없어. 근데 유일하게 다른 나라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에 우리끼리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갖고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거야.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행복의 기도입니다. 일제시대를 겪은 할머니의 편지도 함께 들으시면 강의를 더 잘 음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난 2회에 걸쳐서 중국에 대한 이해를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하고 접경이 같이 있어요. 중국하고 접경이 같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밑도 끝도 없이 중국 사람들 싫어해요. 뭐 제주도에 와서 떠드는 것도 싫고 목욕탕에서 떠드는 것도 싫고 그냥 싫어. 일본 사람들은 밑도 끝도 없이 미워해. 이상하게 미워. 뭐 강제징용 얘기하고 위안부 얘기할 때 미워.
그런데 이게 좀 논리가 있이 미워하는 거랑 논리가 없이 미워하는 거는 이건 달라요. 밑도 끝도 없이 싫어하고 밑도 끝도 없이 미워하다 보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쭉 당했고, 중국은 그 삼국지, 유비, 조조, 손권 나올 때 그때 처음으로 중화 사상이 나와요. 중화 사상.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다. 한나라가 세계 중심이다. 그리고 중화자는 문화가 융성하다. 우리 문화만 제대로 된 문화고 다른 문화는 문화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거란족 사람들, 여진족 사람들, 일본까지 뭐라고 그러냐면은 동이족이라고 그래. 동이족. 동이족은 뭐냐면 동쪽의 오랑캐야. 우리는 오랑캐야. 중국은 중화. 문화도 융성하고 세계 중심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보러 오랑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이 나쁘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또 중국은 대륙을 통일하면 반드시 그 주변의 오랑캐들을 복속을 시켜요. 그러니까 수나라, 수양제, 당나라, 당태종 다 나라를 통일하고 제일 먼저 건드린 게 누구냐면 고구려를 건드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결국은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연합해갖고 결국은 삼국이 통일이 됐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고구려 평양 이하는 다 갖고 갔잖아요. 평양이는 다 갖고 갔어. 또 지금 무슨 동북공정이라고 그래갖고 고구려 발해 역사는 자기네들 역사라 이거야. 자기네들 역사니까 고구려 발해를 갖고 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 이면에는 북한에 매장된 그 천연 자원들이 엄청나게 많거든. 그러니까 이게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일하면은 이게 다 누구 거야? 남한께 되는 거니까 통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 쪽으로 흡수 통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대1로 많이 들어봤죠? 1대1로. 이 중국이 미국한테 길이 막혀 있어. 그래갖고 저 시안 쪽으로 해갖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뭐 이렇게 쭉, 그다음에 중동 해갖고 터키 막 해갖고 독일, 프랑스까지 도로를 놓겠다는 거야. 그쪽으로 유럽으로 수출하려면은. 또 하나는 배로 상하이로부터 시작해갖고 홍콩,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이 케냐, 인도, 케냐 쪽으로 해갖고 바다로 아프리카까지 자기네들이 먹겠다 이거야 지금. 내가 잠비아를 가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게 중국 사람들이 구리를 다 뺏어가요. 구리를 다 뺏어가요. 전부 중국 사람들이야. 이제 구리만 뺏어가는 게 아니고 뭐를 뺏어가느냐면 나무를 뺏어가. 잠비아 나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잠비아 사람들이 그 모르는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거를 좀 그 나라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선진국이고 강대국인데 뺏어가는 게 논리야.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야. 여러분들 밑도 끝도 없이 싫은 게 아니고 이제 왜 싫은지 이해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원나라는 뭐 몽고지만은 우리 고려 뺏어갖고 그 중국에 연관된 거죠.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데려가고 우리나라 왕자들을 데려가고 마지막에 고려 왕들은 조선 말을 못했대잖아요. 원나라에 가갖고 거기 가고 어린 시절을 보내갖고 그 다음에 명나라는 또 우리 조공바치라고 그래갖고 아버지의 나라, 형님의 나라 그래갖고 조공을 계속 바쳤잖아요. 인삼이고 뭐고. 그래서 거기서 왕의 이름을 내려줘야지 우리가 왕 이름을 받았고. 마지막에는 청나라, 병자호란 1638년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나라 여자들 다 데리고 왔다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 여자들. 거기 인구가 1억 5천만 되는 중국을 다스려야 되는데 마지막에 만주족은 150만 명밖에 안 됐거든. 그러니까 애 많이 낳아야 된다고 조선 여자들 다 데리고 왔어. 다 데려가고 조선 여자들 만약에 압록강으로 건너오는 거 붙잡으면 발 뒤꿈치를 도끼로 자르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놈들은 싫어하는 거야. 중국 놈들은. 그리고 당장에 제주도에 땅 사놓고 텅텅 비워놓고 유령집처럼 만들어 놓고 와보지도 않고 내 건 줘두고 무슨 사드 보복이니.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우리나라한테 하는 짓이나 지금 우리한테 하는 짓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누가 자존심을 가져야 되느냐면 우리가 자존심을 가져야 돼. 중국 사람들이 좋다고 그래도 팔지 말아야 돼. 근데 국민들이 그런 수준이 안 되는 거야. 아, 땅값 4배, 5배 준다는데 우리 땅이다. 이건 내가 안 판다. 4배, 5배 줘도 니네들 빌리려면 빌려라. 5년, 전세로 빌려가라. 뭐 이런 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딨어. 그럼 왜 일본은 밑도 끝도 없이 미워하느냐? 밉지. 그냥 미워. 나도 태어나면서부터 미워했어. 왜냐하면은 삼국시대부터 외적이 침략을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곡창지대, 전라도, 경상도, 심지어 충청도까지 곡창지대 쌀 다 훔쳐갔어. 오죽하면 광개토 대왕비에 신라가 하도 외적 때문에, 외구라고 그러죠. 외구 때문에 하도 그러니까 5만 명을 파견을 해줘요. 서로 싸우는 와중에도 외구는 못 봐줬던 거지. 그리고 고려시대 때도 그래서 고려시대 유명한 최무선 장군이 화약 개발해갖고 외구 쫓아내는 얘기. 최영 장군, 이성계 다 외적 쫓아낸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렇게 300회, 400회 막 침략을 하다가 결국은 1592년에 임진왜란이라는 어마어마한 걸 일으켜갖고 온 나라를 다 휩쓸고 온 나라의 여자를 다 겁탈하고 그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는요 여자한테 상속도 같이 줬어요. 동등하게. 임진왜란 끝나고 나면은 여자가 태어나면 윗목에 밀어놨어. 이거 어디서 또 당할지 모르니까. 참 조선의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얼굴 들고 다닐 자격이 없어. 여자를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때부터 여자를 경시하는 임진왜란 이후부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참 외놈들이 다 겁탈하고 또 명나라에서 이효성이 5만 명 파견했는데 젊은 애들 보냈는데 거기서 한 5년을 조선에 머물면서 다 여자들 겁탈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운 거지. 또 결국은 1910년에 이 청일전쟁, 러일전쟁. 사실 청일전쟁, 러일전쟁도 우리가 청나라 편에서 청일전쟁이고 러시아 편에서 러일전쟁이죠. 예, 우리나라 놓고 싸운 전쟁이에요. 거기서 다 이기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결국은 식민지로 합병을 하고 36년 동안 200만 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을 징용으로 끌고 가고 위안부 20만 명의 위안부인데 10만 명이 우리나라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11살에서부터 끌고 가갖고 결국은 마지막까지 사과 한 번 안 하고 지금 죽어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몇 명 안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뭐 지금 열 몇 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끝난다 이거야. 그러니 믿겠어 안 믿겠어? 근데 그냥 이런 논리적인 근거가 없이 나는 무조건 일본 놈들은 미워. 난 중국 놈들은 무조건 싫어. 왜 싫은지 이유를 알아야만이 대처를 하지. 왜 미운지 알아야만이 그 미움을 내 미움이 경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과 일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3만 달러 시대를 열었어요. 한반도 5,000년 역사 이래 지금처럼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하고 군사력으로 이렇게 강력한 적이 없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매일 중국에 굽신거리고 일본에서 막 그냥 이렇게 핥히면 아파 이 새끼야 건드리지 마라 나 좀 괴롭히지 마 이게 아니야. 이제는 대등한 입장에서 니네들 자꾸 독도는 우리 땅 그러면 우리 쓰시마 우리가 점령할 거다. 이렇게 나가야 될 정도의 능력이 이제 됐어.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우리를 어려워하고 무서워할 거 아니야. 만만해 보이니까 이 지금 동북공정도 지금 평양 뺏어가겠다고 저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가만히 안 있겠다. 이 정도의 국민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제는. 넘겨보세요. 자, 그럼 1945년에 세계 정세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 내가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이게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도둑질하느냐고 해질 시간이 없는 나라야.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도둑질 하느냐고 해질 시간이 없는 나라야. 그렇게 표현해야 돼. 뭐가 해가 대영 제국은 뭐가 대영 제국이야. 여기가 영국인데 이 빨간 거 이 리비아, 수단, 소말리아, 뭐 이디오피아, 그 다음에 콩아, 콩고, 케냐, 탄자니아, 우리 잠비아도 영국령이었어요. 보츠와나, 나미비아, 다 영국, 나이지리아, 니제르, 예멘, 오만, 인도, 이 큰 나라, 인도, 그 다음에 호주는 뭐 자치령이고, 캐나다도 자치령이고, 미국도 영국의 식민지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요 섬나라가 이 전 세계를 다 무슨 영국이 무슨 신사의 나라? 나는 신사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욱이 이 아프리카를 떠날 때 이 프랑스, 영국 얘네들이 부족하고 상관없이 일자로 잘라놨어. 다 일자로. 그러니까 이쪽 부족하고 이쪽 부족이 같은 부족인데 나라가 다른 거야. 나라가 다르니까 우리 합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나빠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수단도 남수단, 북수단이 있는데 남수단에는 석유가 많이 나와. 근데 남수단, 북수단을 딱 잘라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다 싸움의 원인을 만들어 놓느냐면은 이 영국. 또 싸우니까 또 뭐해? 무기 팔아먹고. 지금도 착취를 하고 있는 거죠. 프랑스, 알제리, 리비아, 그다음 모리타니, 뭐 세네갈, 뭐 차드, 이 엄청난 땅들을 전부 다 식민지로 썼던 거예요. 저기 뭐야, 기아나, 마다가스카르, 뭐 유명한 마다가스카르도, 요 베트남도 프랑스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세계 10대 강대국 중에서 다른 나라 침략하지 않은 나라는 딱 한 나라밖에 없다고. 그게 누구냐면 대한민국이야. 다른 나라들은 다 다른 나라 침략해서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중국은 여기 지금 티베트까지 다 먹었잖아요. 만주, 뭐 이 몽고도 먹었죠. 중국 다 먹은 거야. 다 먹어갖고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 1대1로 사업으로 아프리카 거 다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강대국 중에 다른 나라 거를 안 뺏어가는 나라는 없어. 근데 유일하게 다른 나라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에 우리끼리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갖고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외국 사람들 만날 때 그렇게 얘기해요. 난 저기 잠비아 대통령 만날 때도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는 외국을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는 나라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스스로 일어난 나라다. 근데 잠비아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고 영국 지배를 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나는 잠비아에 대한 애정이 많다. 이 잠비아 국민들 전쟁 싫어하고 다른 나라 침략하지 않고 부족끼리도 싸우지 않고 난 그래서 이 잠비아를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이 잠비아가 잘 되는 게 아프리카의 표본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정말 지금 잠비아하고 서로 마음을 맞춰서 정말 아름다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죠. 뭐 프랑스, 포르투갈은 뭐 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미를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다 나눠 가졌죠. 예. 스페인이 브라질을 가지고 있었죠. 포르투갈이 브라질을 갖고 있고 스페인이 나머지 땅을 다 가지고 있었죠. 여기 다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한 500년 동안 뺏어간 거예요. 500년 동안. 얼마나 금하고 은을 많이 실었으면 배가 가라앉았어. 가다가 가라앉았어요. 실어갖고 가다가 가라앉은 거예요. 여기서 실어갖고 여기가 스페인이거든요. 여기가 포르투갈이고 가다가 가라앉은 거 가라앉은 거. 그 가라앉은 배들을 요즘 찾아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뺏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죠. 호주는 아직도 영국 자치령이야. 호주, 캐나다는 아직 영국 자치령이야. 이제 여기가 이제 1945년에 이제 해방이 돼갖고 우리나라도 이제 자치령으로 지금 돼 있는데 넘겨보세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점령한 국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은 굉장히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4배 커요. 여기가 사할린이야. 사할린. 사할린 우리 동포들 요즘 다시 돌아오죠? 예. 일본이 점령을 했을 때 여기에 비행장 세우고 여기 길 닦고 뭐 자원 캐내는데 다 누구를 동원했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이쪽으로 징용해갖고 이 추운데 7만 명이나 끌고 가갖고 이 얼음의 땅을 한 거야. 이 사할린은 이제 러시아 땅이 됐어요. 전쟁 끝나고 다시 돌려줬어요. 그래도 일본 사람들이 이 사할린을 먹은 거야. 소련 땅을. 만주 1938년에 만주하고 중국하고 전쟁해갖고 만주 뺏었지. 내몽고 뺏었지. 여기 산둥 반도 뺏었지. 타이완 뺏었지. 필리핀 점령했지. 마카오, 베트남, 이 프랑스로부터 베트남도 뺏었지. 미얀마. 이 마지막에 1945년도에는 이 베트남에 쌀 많잖아요. 전쟁한다고 여기 쌀 다 뺏어가갖고 200만 명의 베트남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얼마나 이 일본이 깡패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하다못해 파푸아 뉴기니. 제가 내 친구 김순겸 신부가 파푸아 뉴기니 선교사로 갔을 때 거기 내가 한창 그때 스킨스쿠버 했을 때예요. 스킨스쿠버하고 배 이제 바다 한가운데 딱 들어갔는데 내가 놀란 게요. 1942년, 43년도에 일본 비행기야. 비행기가 미국 비행기하고 전투하고 추락한 거야. 추락했는데 일본 일장기가 있더라고. 그 비행기 안에. 그런데 그 좌석에 가보는데 기관총도 그대로 있어. 기관총이 녹이 하나도 안 났어. 60년이 됐는데. 그럼 내가 거기 앉아서 그 기관총대를 잡고 총신을 잡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943년도는 우리나라는 마차 타고 다녔었던 시대인데 일본 사람들은 비행기를 만들어서 그것도 이 그때 우리는 파푸아 뉴기니가 어딘지도 몰랐었을 거야 아마. 이 파푸아 뉴기니까지 와서 이 기관총을 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한 일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점령한 일본이 1920년대 우리는 뭐 남북한 합쳐서 뭐 2천만이라고 그러는데 1920년대 일본의 인구가 얼마인 줄 알아요? 9,700만 명. 1억 명이 다 됐었어. 1억 명이. 여러분들 일본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여요? 9,701억 명이야. 1억 명. 1920년도에 1억 명. 우리 2천만 명일 때 그때 항공모함 만들어갖고 진주만 하와이까지 가갖고 미국 항공모함 파괴한다고 수백 대 비행기 대갖고 날아간 나라야. 근데 우리는 이상한 게 있어. 캣불 있는 것도 없으면서 떼놈.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결코 만만하게 볼 사람들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만들 나라예요. 아니 사드 딱 하니까 롯데 멀쩡하게 장사하는 롯데 쇼핑 막는 거 봐. 한영이라고 한국의 한류 가수들 입국 안 시키잖아요. 전부 다 취소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논리적으로 이 나라가 윤리적으로 정의적으로 되는 나라가 아니야. 우리가 중국하고도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힘밖에 없어요. 윤리가 가능한 나라가 아니야. 합의가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또 일본도 똑같죠. 일본은 1905년에 독도는 자기네 땅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합법적으로 먹은 거예요. 1905년에. 그런데 올해부터 일본은 모든 교과서 안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애들 안에 독도는 일본 땅인데 한국이 강제 점령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이렇게 배우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자라면서 마음 안에 분노가 생겨. 저 조선진 놈들, 저 독도 우리 땅인데 저 안에 천연가스가 그렇게 많다는데
저거를 저 강제 점령하고 저 언젠가 뺏어와야 되겠다. 언젠가 전쟁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심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독도는 그 땅이라고 교육시키고 있는 거를 저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알아야 되고 지리를 알아야 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내 자식 지금 뭐 취직하고 뭐 집에서 컴퓨터 게임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의식을 알아야지 애들한테 말을 해줄 거 아니야. 넘겨보세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그림이에요. 자,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나라가 제일 큰 나라예요. 17억 제곱킬로미터야. 그럼 우리나라 170배 정도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 170배 정도. 그 다음에 인구는 1억이야. GDP는 1억 5천. 우리보다 작아. 우리는 GDP가 1억 6천억 달러야. 일본은 40만 제곱킬로미터야. 우리나라는 10만 제곱킬로미터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4배가 땅이 커요. 근데 경제도 정확하게 경제는 한 3.5배 정도 커. 옛날에는 6배 컸는데 우리가 따라잡은 거예요, 지금. 이건 1990년에서 2010년까지 성장 없는 20년 세월 때 우리가 따라잡은 거예요. 요 얘기는 내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거. 왜 성장 없는 20년을 맞이했느냐? 이거는 누가 밟았느냐? 미국이 밟은 거야. 미국을 거의 따라갔거든요. 1986년경에 미국을 따라갔고 이제 우리가 이제 드디어 미국을 앞지르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것들 봐라. 우리를 앞질러. 그때부터 미국이 양털깎기라는 걸 해요. 그래갖고 싹 자본 다 빼가. 그럼 막 돈이 막 넘쳤는데 다 빼가니까 저기 도쿄의 빌딩 같은 경우는 막 땅값이 막 100억 하던 땅이 한 600억 해갖고 그냥 도쿄만 팔아도 미국 전부 다 산다고 정신 나간 일본 사람들이지. 예, 근데 싹 다 빼가니까 땅값이 6분의 1로 반토막이 나요. 그래갖고 막 그때 1991년도에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면 막 그 은행 총수들이 막 은행 꼭대기층에서 뛰어내리고 막 자살하고 막 그랬던 게 바로 그때예요. 예. 그때 우리가 20년 동안 일본을 엄청 따라잡은 거야. 그래 이렇게 따라잡으니까 일본이 우리를 또 미워해. 일본도 우리 엄청 미워해요. 우리도 일본 엄청 미워하지만은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는 친구가 될 수가 없다. 아 그래도 나도 일본 사람하고 친한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을 개인적으로는요 예의 바르고 정성껏 있고 그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근데 이제 신부님이라고 그래요. 신부님 또 오시라고 언제든지 저기 방 비워낼 테니까 오시라고 그래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참 다정하고 정성스러워. 근데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게 합쳐놓으면은 이 지도층으로 올라가면은 이 문제가 생겨요. 천황, 쇼군, 다이모, 사무라이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건데 얘네들 쪽으로 올라가면은 이 일반 국민들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이 국민들을 우민화하는 데는 천재야, 천재. 근데 대한민국처럼 국민들이 똑똑한 나라는 없어. 그냥 말해보면 다 문재인보다 똑똑하고 박근혜보다 다 똑똑해. 말해보면은. 그거 참 신기해져. 중국은 9억 6천만 제곱킬로미터하고 인구가 12억이야. 12조 달러. 자, 어쨌든 이 미국은 3억 2천만인데 경제 규모가 20조 달러야.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제가 지난 중국의 이해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이제 중국 옆에서 떼돈 번다고 그러는데 중국은 12조 달러예요. 미국은 20조 달러야. 그럼 우리가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야지 떼돈을 벌지? 당연히 미국하고 가까이 지내야지 떼돈을 버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논리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중국하고 경제, 미국하고 군사는 미국에 의지하고 경제는 굉장에 지금 의지하고 있단 말이야. 수출을 지금 미국으로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중국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수출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어요.
아예 일본하고는 뭐 수출 액수는 너무너무 작아요. 일본하고. 싫어하니까. 미워하니까 일본하고 뭐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중국은 싫어하면서도 여기 뭐 신발 한 짝만 팔아도 15억 켤레를 판다. 뭐 되지도 않는 논리를 가지고 중국한테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국민들이 알아야 돼.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말했잖아요. 물론 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국이야. 패권이라는 건 뭐냐면은 제일로 힘센 사람이 패권이야. 제일 힘센 사람을 패권을 쥐고 있다 그래. 패권을 쥐고 있는 건 미국이죠, 지금. 그리고 이 패권은 당분간 뺏기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2030년, 40년, 50년 가도 뺏기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외교를 주로 누구하고 해야 되느냐면 미국하고 해야 돼요. 뭐 우리가 미국에 가갖고 뭐 비굴하다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중국하고 5천 년 동안 비굴하게 살았어요. 일본하고 5천 년 동안 아주 괴롭게 살았어.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그나마 이제 한 카드가 더 생겼잖아. 카드가 하나 더 생겼잖아. 미국이라는 카드가. 이 카드를 잘 활용해야 돼. 나는 친미 성향을 가진 신부 아니에요. 나는 친중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신부도 아니고 친일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신부도 아니에요. 나는 친예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신부예요. 친예수 성향. 네. 근데 천주교 신부 입장에서 나라 돌아가는 걸로 보면은 국민들이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지 않게 분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나라가 현재로는 가장 합리적인 나라는 미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가갖고 뭐 굽신굽신 거린다고 욕할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혜로울 수도 있죠. 어쨌든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동북공정이라고 그래갖고 이쪽 북한 이하 여기 연변 자치구까지 자기네 나라 역사 발해 중국까지 자기네 역사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본을 얘기하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보다 4배가 크고 경제 규모가 5조고 인구는 1억 2천이야. 그러니까 삿포로 일본 꼭대기에서부터 저 나가사키 일본 저 맨 밑에까지 2,000km가 넘어요. 나라 길이가. 우리는 저 신의주서부터 부산까지가 1,000km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보다 2배가 큰 나라야. 인구도 우리 저기 조선시대 때 2천만이었는데 저기 일본은 9,700만이잖아. 그러니까 일본을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강한 그러니까 세계 제1, 2, 3, 2가 다 누구 옆에 있느냐면 우리한테 있는 거야. 근데 그나마 우리가 반으로 분단됐네? 반으로 분단돼서 얘네들이 참 내가 늘 얘기하잖아. 북한은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나라예요. 이게 러시아하고 중국이 북한을 카드놀이로 갖고 있죠. 일본하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카드놀이로 갖고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통일하는 거야. 통일하면은 우리가 카드놀이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중국한테 니네 태평양에 나갈 때 우리가 길 터줄게. 아유 감사합니다. 내보낼 수 있어. 러시아 여기 천연가스 이렇게 다 우리가 받아줄게. 러시아 형편 펴요. 일본 여기 중국으로 갈 때 못 가. 우리 통하지 않으면 니네 못 가. 돌아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돌아올 때 중국 들어올 때 뭐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지만 국경이 여기니까 일리 들어가는 게 제일 좋거든. 못 가. 이게 얼마나 갖고 놀 수 있는 게 많아. 근데 그놈의 통일 한번 해보겠다는데 그렇게 말리는 거야. 중국도 말리고 일본도 말리고 미국도 말리는 거예요. 그냥 니네들 그렇게 쪼개져서 살아라. 우리 편안하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통일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는 너무너무 명확한 거예요. 분단돼 있음으로 해서 편한 게 얼마나 많아요. 분단돼 있으면서 나라만 분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남 안에서도 분열되어 있는 거야.
통일을 해야 된다는 사람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하고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연령층별로 1살서부터 20살까지도 우리는 쪼개져서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또 이게 70대하고 70대 밑에하고 70대 위는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절대 통일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것도 60대 아래는 이 통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20대는 또 이렇게 잘 사는데 가난한 애들한테 왜 우리 거를 주느냐고 그러고 이게 막 참 복잡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만 명이 3만 달러 넘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7나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이렇게 경제를 일으키고 국민들이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사회 기반 시설이 이렇게 잘 돼 있고 지하철 요새 KTX 연결되는 거 봐요. 나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 들어. 다른 나라 벌써 쪼개져서도 100개는 더 잘라졌을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점점 성숙해 가고 있는 거죠. 예. 자, 이건 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 인류는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아프리카에서 왔어. 케냐, 탄자니아에서부터 인류가 탄생이 된 거야. 그래갖고 여기 먹을 거 없고 건기 때 먹을 거 없다. 어디 한번 딴 데 가보자. 그러고 가다가 스페인에도 가보고 여기 네안데르탈인들도 있고 스칸디아니아 추운 데도 가보고 여기서 또 유대 땅에서 있다가 중국도 가보고 시베리아도 가보고 여기는 한 30만 년 전, 40만 년 전은 베링 해협이 굉장히 추워갖고 여기가 붙어 있었어. 그냥 건너갈 수 있었어. 건너가갖고 여기 터키, 몽골족이 건너가갖고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이 된 거죠. 그래갖고 여기 아즈텍 문명, 마야, 잉카 문명.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을 보면 몽고 사람들 같아. 몽고 사람들 같아. 요 바레 사람들. 우리는 여기 바레, 몽고. 우리는 몽고에서 내려왔잖아요. 근데 여기 일본 사람들은 자기는 무슨 동쪽에서 무슨 신이 와갖고 자기네한테 다 뻥이야. 여기도 3만 년 전에는 이 한국하고 일본하고 육지로 붙어 있었어요. 근데 10,000년 전에 해빙기가 와. 그러니까 날이 따뜻해지면서 얼음이 녹으면서 물이 차고 넘쳐서 여기가 이제 바다로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도 어디서 넘어가? 한반도에서 넘어간 거죠. 또 여기 중국이 엄청 가까우니까 중국에서 넘어가거나 우리 쪽에서 넘어가거나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갖고 요즘 아즈텍 문명 가보면은 우리나라 언어하고 똑같다. 그래갖고 저쪽 잉카, 마야, 아즈텍 문명은 우리가 원조상이다. 이런 논리도 피는 게 바로 이런 민족의 이동 경로 때문에 그래요. 그래갖고 이 지구가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폴리네시안이라고 호주까지도 사람들이 이제 가고 뉴질랜드까지도 가고 피지 이렇게 떠돌아갖고 이게 이제 지구에 이제 다 흩어져서 사는 건데 본질은 아프리카, 탄자니아, 케냐가 우리의 탄생지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민족이 이동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크게 보면 네 민족, 내 민족 나눌 게 아니다 이거야. 다 똑같은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존귀한 인간이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잘 살게 됐는데 못 사는 나라들 무시하면은 이건 그리스도의 정신에 어긋나는 거예요. 저는 잠비아를 도우러 가면서 나 그 사람들 불쌍하다는 생각 안 해요. 불쌍하다는 생각 안 해요. 정말 참 매력적인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가난한데 예쁘게 생겼어. 착해. 불쌍하다. 그렇게 정말 저렇게 매력적이네. 저렇게 가난한데도 저렇게 착하고 깨끗하고 매력적으로 사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인격 대 인격이 만날 수가 있는 거야. 이 사진을 보면서 미국은 지금 여기 영국에서 다 건너가갖고 저기 가난한 노동자들이 여기 건너가고 다 미국 세운 건데 이렇게 자기네들이 대단하다고 다른 나라 무시하고 막 요즘 아주 트럼프 하는 거 보면 진짜 정말 꼴값을 떨고 있는 거죠. 꼴값을.
호주는 또 영국에서 죄수들 다 이쪽으로 보낸 거거든요. 그래갖고 원주민들 몰아내고 여기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도둑놈들이야. 웬만하면. 그게 또 인간사, 인류 역사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는 아닌 거지. 그래서 제가 잠비아에 농업대학을 짓고 간호대학을 짓고 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짓고 그들을 위해서 농장을 지어주고 많은 기술들을 또 가르쳐주고 나무를 심어주는 것이 하느님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아닌가. 나는 정치인들 뒤에 이렇게 해갖고 들어가지 않아. 이 스페인, 포르투갈 선교사들은 다 정치인들하고 왕들하고 다 짜고 들어가서 선교하면서 다 뺏어갔어. 근데 우리는 그러면은 안 된다. 이 이론이 이래서 생기는 거죠. 예, 넘겨보세요. 자, 우리 100만 년 전에는 육지였어. 여기도 다 육지야, 육지. 다 육지야. 예, 육지. 여기는 호수였어, 호수. 여기 굉장히 깊잖아요. 호수였어. 그런데 10,000년 전에 해빙기가 오면서 북극의 얼음도 녹고 남극의 얼음도 녹고 물이 점점 많아지면서 대마도도 생기고 제주도도 생기고 이렇게 해갖고 나라가 나눠져갖고 원수가 된 거야. 이게 해빙기가 없었으면 같은 한 나라로 아마 살았을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같이 살았을 거예요. 우리나라로. 근데 이놈은 해빙기가 오는 바람에 이게 딱 나눠지면서 문화가 완전히 새로운 독특한, 일본을 신비의 문화라고 부르죠. 외국에서는 신비의 문화예요. 신비의 문화예요. 여러분들, 내가 네덜란드에 고흐박물관을 갔는데 아니 일본 민화가 있는 거야. 일본 민화가. 이게 뭐야? 왜 고흐 그림은 안 있고 일본 민화가 여기 있지? 근데 이미 1500년, 1600년부터 네덜란드 사람들은 거기 일본하고 교류를 한 거야. 그래갖고 이 일본 사람들의 색깔이 너무너무 화려하니까 그걸 갖고 가고 자기네들 그림 그리는데 썼던 거야. 그러니까 일본 사무라이 그 갑옷을 보면은 이 사무라이 갑옷은 몸에 철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가죽이야. 가죽을 3000개를 이어서 갑옷을 만들어. 그 다음에 명주천은 225m 다 명주천으로 감싸는 거야. 그 천으로 감싸갖고 화살도 피하고 칼도 피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 사무라이들 그 복장 보면 멋있지 않아요? 예? 안 멋있어요? 그냥 미우니까 안 보이는 거야. 미우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거가 예술이야. 종합 예술. 아주 신비의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10,000년 전 지도야. 이렇게 갈라진 거죠.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도 넘어가서 일본에 가서 정착하고 산둥반도에서도 넘어가고 일본에 정착하면서 일본은 섬에 갇히면서 그들 고유의 문화가 탄생이 된 거죠. 그래갖고 조선시대라고 약 13,000년 전, 2,500년, 심지어는 기원전 3세기까지, 300년 전까지 이렇게 아주 운막을 짓고,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도 고조선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이 세워졌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구석기, 신석기 시대 저기 서울 암사동에 가봐. 다 이러고 살았어. 밑에 파고 빗살무늬 톡이 그 땅 속에 묻나고 이렇게 밑이 동그랗지 않아요.
토기가 그냥 이렇게 돼 있어. 왜? 땅속에 그냥 그 묻어두는 거야,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빗살무늬 토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예. 야요이 시대라고 이제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 후 3세기까지 이 일본에 뭐가 들어가느냐면 벼농사가 들어가요. 벼농사가 들어가면서부터 왕국이 형성되기 시작을 해. 일본 고유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지. 왕국이 시작되는 거야. 그전에는 그냥 동네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냥 이거 주워 먹고 저거 주워 먹다가 벼농사를 시작하면서 요 남쪽으로 왕국이 되기 시작을 해요. 예, 넘겨봐. 이러면서 이제 백제에서 한자하고 불교가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백제, 천황은 기원전 600, 이거는 뭐 내가 보기엔 거의 뻥이야. 뻥인데 기원전 660년부터 천황을 자기네들은 세워놨다고 그래. 전설. 우리 단군 할아버지 세워놓듯이. 근데 우리는 2333년 전인데 그래도 일본은 또 그건 또 양심이 있어. 기원전 660년에 1대 천황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천황은 126대야. 그러니까 이 126대가 천황이 계속 내려왔던 거야. 물론 중간에 남북조 시대에 천황이 둘이 있기도 하고 천황이라고 이 집 씨가 계속 내려온 게 아니에요. 중간에 나머지 정권을 잡으면 또 덴노라고 천황을 세워놓고 또 올라오고 천황을 세워놓고 천황을 세워놓고 계속 천황이라는 제도가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 천황이 절대적으로 신격화한 게 언제냐면 1868년 메이지 유신이 되면서부터 천황이 신격화돼요. 이 신격화된 천황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주변국을 식민지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천황이라는 개념을 나는 일왕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무슨 천황이야? 일본 왕이지. 근데 이게 하도 역사적으로 천황, 그래갖고 천황이라는 개념이 굳어져갖고 천황이라는 표현을 세계적으로 다 쓰죠. 근데 일왕이지 무슨 천황이야, 천황이. 하다못해 중국 왕도 천자라고 그래, 천자. 근데 얘네들은 천황이야. 다시 말해서 신이야, 신. 신격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백제에서 많이 400년, 500년에 불교가 넘어가고 한자가 넘어가고 유교가 넘어가고 백제의 영향을 야마토 정권이 많이 받죠. 그래도 계속 신라에 그냥 외적 보내고 백제에 외적 보내고 뭐 심지어 중국까지 외적을 보내요. 그러니까 하여튼 남의 것 뺏어 오는 데는 얘네들이 귀신이야. 네. 자, 소토쿠 태자 고구려 광개토왕에 비견할 만한 왕으로 불교, 한자, 미술, 중앙집권을 시도한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문화가 우리나라보다 높다, 낮다라고 표현하긴 그래도 세계적으로는 일본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보다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일본이 문화가 굉장한 나라예요. 그리고 1800년대에는 도쿄, 에도 막부로 시대라고 그러죠. 에도가 도쿄거든요. 거기에 서점이 책 파는 데가 500군데나 있었어요. 500군데. 독서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민족이 일본이에요. 지금도 나도 일본에 한번 전철을 타봤는데 차에 타면 다 지금은 이제 뭐 핸드폰 보겠지만은 한 15년 전에 전철을 타보니까 다 책 읽고 있더라고. 정말 다 책 읽고 있어. 일본 사람들은 책 읽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안 읽어. 거의 안 읽어. 일본에 비하면은 거의 안 읽어.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신문 읽는 거 좋아하고 잡지 읽는 거 좋아하고. 근데 우리 이제 뭐 텔레비 보는 건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책은 잘 안 보죠. 그래서 이제 종교도 내가 얘기하겠지만 종교 일본은 불교 1억 명이 불교, 신도 뭐 1억 1000명이 신도를 한대. 남묘 호렌 개교 이게 1500만 명이야. 아, 인구는 1억 2천만인데 어떻게 신자는 2억 5천만 명이 되느냐고. 얘네는 신도하고 불교하고 같이 믿어. 태어났을 땐 신사에 가갖고 얘 태어났다 그러고 결혼은 교회 가서 하고 죽음은 불교식으로 해. 그러니까 하여튼 종교라는 게 아주 애매한 거예요. 남묘 호랭 개교는
이게 무슨, 여러분들 많이 남녀호랭개교 많이 들어봤죠? 나도 어렸을 때 들었어. 남자 여자 호랭이가 개교했나, 남녀호랭개교 이런 게 아니고, 남묘호랭개교는 뭐냐면 내 안에 불성이, 이 법화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내 안에 불성이 살아나면은 죽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행복한 거다. 이게 1908년도인가 10년도에 시작한 불교에서 나온 교도 아니죠. 그래갖고 이거 지금 일본이 1,500만 명이야. 그래서 남묘호랭교교도 내가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일본은 신이 800만 명이 있어. 800만 명.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신이야. 근데 문제는 죽은 천황들을 신으로 모시거든.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천황들만 신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이 전범들,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 한 이 죽은 영혼들을 신사에 모셔놓고 신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절을 하니까 무슨 얘기야? 전 미국하고도 싸우고 아시아, 말레이시아, 한반도, 몽고까지 이 뺏어온 이 위대한 사람들도 신이다 그래갖고 가갖고 향을 올리고 쌀을 올린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얘네들 마음 안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은 기회가 된다면 또 먹겠다는 얘기예요. 기회가 된다면 또 먹겠다는 얘기야. 이게 일본이야. 예. 이제 덴노 천황이 공식적으로 673년에 덴노는 후한서에서 왜라는 이름 대신 일본, 예, 동쪽에서 해가 뜨는 나라, 일본으로 바꾸고 군주가 처음 천황이라는 말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1200년 전에 천황이 원래 있었다. 그래갖고 거기서부터 1대로 따져갖고 지금 126대까지 이어놓은 거야. 천황이라는 게. 일왕이. 근데 실질적으로 천황이 계속 있긴 있었어요. 근데 천황이 신격화된 거는 1868년 명치 유신, 메이지, 이 명치라는 천황이 되면서부터 된 거예요. 요거는 요 뒤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설명을 드릴까. 하여튼 일본이라는 이름은 673년에 일본이라는 이름이 있고 지금까지 일본이야. 우리는 나라가 계속 바뀌었잖아요.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가야, 그러다가 고려, 그 다음에 또 조선, 그 다음에 또 대한민국, 그리고 요 북한은 아직도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 통일하면 우리도 고조선이라는 쓰지 말고 조선이라는 말을 써야 될지도 몰라요. 조선이라는 말을 써야 될지도 몰라. 어쨌든 일본은 지금까지 일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왔다. 예. 헤이안 시대 이제 794년 이제 우리나라 통일신라 시대죠. 나라에서 천도한 헤이안교가 정치 문화 중심지였던 시대, 중앙집권 정부 체계가 갖추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외놈이라고 외적이라고 그래서 그 정부가 없었던 게 아니야. 정부가 있었던 거죠. 1086년 시라카와 덴노가 퇴위하면서 마쿠에서 실권, 여기 중요한 게 나와요. 인세이 체제를 확립하여 궁중 귀족 문화가 화려하게 꼽혀요. 교토로 수도로 옮기고 이때 쇼군이라는 게 나와요. 쇼군은 1300년에 나오긴 하지만은 이때부터 사무라이 쇼군이 나와. 넘겨봐. 자, 요거까지만 볼 거예요. 천황이 있고 일본은 쇼군, 정의 대장군, 장군이야, 장군, 다이묘, 영주. 이 다이묘를 보호하는 시중드는 무사, 사무라이. 여기 뭐 닌자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농민, 상인, 수공업자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1000년 동안 문인이 일본을 지배한 게 아니라 무인이 일본을 지배한 거야. 그러니까 사무라이가 이 지배 계급이거든요. 지배 계급. 우리나라 선비하고 똑같은 거야. 칼 2개 차고 다니면서 하나는 싸우는 데 쓰고 싸우는 데 치면 하나는 배 할복하는데 히리카인가 뭔가 하는데 쓰는 그런. 요거는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못 보겠지.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보고 3번째 강의 때는 요 사무라이의 삶, 다이묘의 삶, 쇼군의 삶, 천황의 어떤
꼴로 살아갔는지 내가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일본이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구나. 미워해도 알고 미워하는 거랑 모르고 미워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싫어하는 것도 모르고 싫어하는 거랑 알고 싫어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 내가 여러분들 중국 사랑하라고 말 안 해. 일본 정말 이해하라고 얘기 안 해. 뭐 싫어하고 미워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좀 알고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싫어하든 미워하든 하라는 거죠.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뭐 요새 텔레비전에 뭐 인문학 특강 얘기 참 많죠? 그 인문학 특강은 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살을 거 아니야? 그래서 며칠 전에도 내가 평일미사 강론 때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을 얘기를 했어요. 그 누구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 살아라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하셨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깨달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사람은 인생을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헛사는 거야. 헛사는 거야.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데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게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나는 누구인가라는 답이 나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제 말대로 뭐 나처럼 아프리카에 가고 뭐 학교를 짓는다든지 신학교를 짓는다든지 뭐 그런, 나는 사제니까 그런 게 많이 좀 자유롭지만 여러분들은 그게 안 된다면 뭐 성주순례를 가든지 평창을 오든지 문경을 가든지 뭐 또 요즘 우리나라가 시스템이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박물관에 가도 다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계속 좀 배우면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죽는 과정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냥 끝까지 안 죽으려고 버티다가 그럼 뭐 안 죽어져요? 결국은 죽게 돼 있거든요.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이게 요 3가지가 우리가 인생에 정말 꼭 물어야 되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중국에 대한 이해, 일본에 대한 이해, 다음은 미국에 대한 이해예요. 왜 미국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 이 3나라가, 물론 북한도 포함이 되지만은 이 4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일본에 대한 1, 2편에는 일본이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들을 말씀이 너무 많아요. 일본에 대한 종교, 일본이라는 나라는 종교가 굉장히 독특한 나라예요. 인구가 1억 2천만인데 불교, 신도, 뭐 그 다음에 남녀 호랭개교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2억 3천만 명이야. 인구는 1억 2천만인데 불교 믿는 사람, 신도 믿는 사람, 남녀 호랭개교 믿는 사람 다 합쳐서 인구가 2억 3천만 명이야. 일본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종교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가톨릭은 95만 밖에 안 돼요. 개신교는 40만 밖에 안 돼. 근데 어쨌든 그들은 이 불교 문화가 굉장히 녹아있는, 그 다음에 이 토속 종교, 일본 특유의 토속 종교가 묻어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종교도 좀 이해를 좀 해야 돼. 물론 이 일본 불교는 우리나라에서 백제가 거의 다 넘겨줬다고 하죠. 자기네들은 당나라한테서 배워왔다고 그러는데 백제 영향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거죠. 근데 이 일본 사람들은 조선을 자기네들 속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역사 왜곡이 있는 거예요. 역사 왜곡에 관한 말씀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또 일본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일본의 지형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도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본은 쓰나미, 지진, 태풍, 이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나라예요. 1년에 지진이 5,000번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번 어딘가에선가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일본 어딘가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게 있어요.
굉장히 불안한 게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을 하나로 묶어줄 누가 필요하냐면 왕이 필요해. 그래서 천황이 탄생을 하죠. 어쨌든 요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이해 집중을 위해서 좀 일본에 대한 이해를 빨리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대놓고 그냥 싫어해. 일본 사람들은 왠지 미워. 근데 이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넘겨봐요. 예. 보면은 너무 빨리 넘어. 이 일본 2차 세계대전 당시 점령한 국가를 보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제일 먼저 점령을 합니다. 이게 정말 화가 너무 나는 일이 왜 화가 너무 나는 일이냐면 우리나라를 점령한 그 힘으로 다른 나라를 다 뺏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동아시아, 대동아라고 그러는데 동아시아 이 점령해 나가는데 우리나라가 발판이었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착취를 당한 거예요. 그야말로 1941년 태평양 전쟁할 땐 노숟가락까지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강화에 가니까 전등사의 종도, 그 제일 오래된 종인데 그 종도 총알 만든다고 그것도 뛰어가고 다시 찾아오긴 했지만은 또 그 성공의 성당 이 계단 올라가는데 철 그것도 다 뺏어가갖고 다 그걸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래서 우리 1940년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보면은 노숟가락이 하나도 없어요. 다 밥숟가락이, 나무 숟가락이지. 다 뺏어가갖고. 그렇지만은 1940년도에는 이 만주 먹었죠. 난징, 이 난징 대학살 30만 명을 죽인. 그러니까 중국도 이 일본에 대한 감정이 엄청나게 안 좋죠. 타이완은 아주 특별한 나라예요. 일본한테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이 타이완이라는 나라 원주민들이 중국한테 뭐 뺏기고 뭐 여기저기 괴롭힘 당하다가 일본이 들어와서 먹고 살만한 땅이 돼버렸거든요. 어쨌든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마카오, 미얀마, 여기 사이판, 괌 다 뺏은 거예요. 일본이 우리가 그냥 대놓고 그러는데 그 일본이 결코 나라가 아니에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예요. 경제적으로도 강력하고 문화적으로도 강력하고 아주 깊이가 굉장히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뭐 일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군사력으로도 지금 우리보다 훨씬 막강하죠. 물론 임진왜란 때 비교하면은 지금은 이제 붙어올만 하죠. 물론 임진왜란 때는 우리 이순신 장군이 또 정말 기가 막힌 우리의 이 한반도 한민족한테 선물이 이 이순신 장군이죠. 예. 어쨌든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일본은 우리보다 원래 37만 제곱킬로미터인데 17억 제곱킬로미터가 아니라 1700만 제곱킬로미터, 이건 900만 제곱킬로미터, 980만 제곱킬로미터, 남한은 1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근데 이 일본은 우리보다 4배가 커. 남북한 합쳐봐야 이 2배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커요. 또 남한하고 북한이 우리보다 2만 제곱킬로미터가 더 커. 경기도 2배만 한 게 더 북한에는 있어요. 크기가. 넘겨봐. 어쨌든 일본은 자기 독특한 뭐 신의 무슨 뭐 여신이 자기네들을 낳았다 그러는데 이거는 다 그야말로 뻥이고, 예. 여기 케냐에서부터 우리 인류는 시작됐죠. 그래갖고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지게 된 거죠. 우리는 하느님이 만든 똑같은 창조물이에요. 결국은. 예, 넘겨보세요. 원래는 일본은 우리하고 붙어 있었어요. 호수로 있었는데 해빙기. 우리는 가깝게는 7번의 간빙기와 7번의 빙하기를 맞이해요. 60만 년 안에. 우리 인류 역사하고 인접해 있는 상태에서 그때는 여기는 호수였어요. 육지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죠. 근데 한 3만 년 전부터 해빙이 시작되면서 북극의 얼음도 녹고 남극의 얼음도 녹으면서 일본이라는 나라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섬이 된 거죠. 그래서 섬 문화가 형성이 되죠. 대륙 문화와 섬 문화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섬은 되게 침략을 잘 안 당해요. 영국도 별로 영국이 가서 전쟁을 했지 영국으로 들어가고 침략하는 경우는 거의 한 번밖에 없었어요. 일본도 거의 침략을 안 당해요. 딱 한 번 몽고한테
몽고가 전 세계를 휩쓸고 우리 고려 먹었을 때 여몽 연합군이 건너갔는데 두 번 다 태풍 때문에 두 번 다 실패를 하죠. 그게 이 신풍, 신의 바람, 가미가제라고 그래갖고 자기네들은 그게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요 문화도 제가 한번 한 꼭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어쨌거나 하여튼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처음에 조몬 시대에 아주 오래전부터 그냥 뭐 과일 뜯어먹고 나무 뜯어먹는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넘겨봐요. 그 다음에 야요이 시대는 이제 벼농사를 시작한 거예요. 벼농사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이 사람들이 공동 생산하고 생산물이 많아지면서 귀족이 생기기 시작해요. 귀족이 생기고 이제 계층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300년부터 일본. 그러니까 일본을 보면은 서쪽에서부터 올라가요. 서쪽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영향을 받았고 나라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교토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에도, 도쿄로 올라가. 그러니까 자기네들 처음 붙었으면 여기서부터 했어야 되는데 요 서쪽으로부터 관동, 관서지방, 관동지방이라고 그러는데 관서에서 서설설설 옮겨가요. 예. 그래서 야마토 시대, 이때부터 이제 왕이 생기는 시대가 된 거죠. 백제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소토쿠 이 황태자, 이 굉장히 이 일본 사람들한테 최고로 유명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쇼토쿠 태자하고 그 다음에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31살에 죽었어, 이 사람은. 31살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 시대 연 사무라이야. 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내가 사카모토 료마 요 사람에 대한 얘기는 따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막 해적질만 한 게 아니라 이 나라를 통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높은 정신세계를 가지고 통합하고 설득하고 이런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천황이라는 게 673년, 원래는 자기 기원전 660년부터 천황이 있다고 그래갖고 지금은 126대 천황이야. 지난 5월 1일인가 3일날 126대 천황이 됐죠. 아버지가 물려주고 퇴위하고 새 일왕이 생겼죠.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670, 덴노가 천황이라는 뜻이에요. 670년에 덴노, 일본이라는 명칭이 일본이 673년에 일본이 생기고 지금까지 일본이야. 한 번도 나라 이름이 바뀐 적이 없어. 이건 무슨 말을 하냐면 외부의 침략을 받은 적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한번 바깥에서 휩쓸고 가면은 그냥 나라가 쪼개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삼국시대,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 다음에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게 그 외부의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나라가 탄생됐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은 한 100개도 더 넘는 나라가 세웠다, 무너졌다, 세웠다, 무너졌다 그러는 거예요. 중국 역사상 지금처럼 중국이 막강한 통일 국가를 이룬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오쩌둥이 엄청난 우상, 그렇게 숭배처럼 그렇게 잘못한 일이 많은데, 예. 해예한 시대 794년 나라에서 또 해예한 천도해갖고 이제 중앙 집중 세계 이때부터 궁중 귀족 문화가 피죠. 일본의 옷이 굉장히 화려해요. 굉장히 아름답고 우리나라 한복도 아름답고 화려하지만은 우리나라는 요즘 이제 한복이 아름다운 게 세계에 드러났지 언제 우리가 드러났어. 근데 일본은 1600년, 1700년부터 전 세계 문화가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이 궁중 문화가 굉장히 고급 문화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내가 일본 여러 번 갔다가 일본 그 다이묘들 산 궁전, 쇼군 산 궁전들을 보면은 되게 5층, 6층으로 졌어요. 500년, 600년 전에도 5층, 6층으로 졌어. 우린 기껏 경복궁, 2층짜리 경복궁 있는데 그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알고 미워하고 모르고 미워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일본은 이제 이 신분 제도를 보면 천황이 제일 위에 있어. 이건 거의 신격화된 천황인데 1868년 메이지 유신하기 이전까지는 그냥 꼭두각시 천황이에요. 근데 이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천황이 완전히 신성시 되죠. 물론 1945년
8월 15일 날 항복하고 난 다음에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인간일 뿐이다. 라고 천황이 선언을 하죠. 그 다음에 천황 대신 나라를 싸우고 전쟁을 하고 이러는 게 쇼군이에요. 이 정이 대장군이야. 장군이라는 뜻이에요. 이 다이묘는 영주야. 영주, 군주 정도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 다이묘들이 일본은 뭐 한 우리나라 뭐 지금 뭐 16개도 뭐 그러잖아요. 일본은 막 어떨 때 막 한 30개 다이묘, 50개 다이묘 그러다가 또 대다이묘가 모이고 그 다이묘 중에 또 최고가 쇼군 장군이 되고 막 그러니까 일본은 거의 1000년 동안 우리나라는 문이 지배하는 나라였다면 일본은 칼이 지배하는 나라야. 그 칼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라이야. 사무라이는 귀족 문화죠. 이 농민, 상인, 수공업자요. 밑에 노예들이 있는데 이걸 다 직접 다스리는 엘리트 계층이죠. 우리나라의 양반하고 비슷하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천황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현재 일본 헌법에 뭐라고 있느냐면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야.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야. 이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국민들은 동의한다 이 얘기예요. 천황에 대해서 천황이라는 명칭은 나라 시대, 그러니까 아까 den무 673년 den노 얘기 나왔죠.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죠. 뭐 일본 전설에 따르면은 일본 황실은 기원전 660년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는 이 여신으로부터 태어난 거야. 이게 하도 말썽을 일으켜갖고 동굴 속에 가둬놨는데 너무너무 이게 안 나오니까 그 동굴을 열으니까 없던 태양이 뜬 거야. 없던 태양이 뜨니까 일본 국기가 딱 태양 하나 떠 있잖아요. 그게 그 일본을 상징하는 태양이 되죠. 거기서부터 자식들이 나와갖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됐다라는 자기네들의 신화죠. 신화. 우리나라 단군 신화처럼 그냥 모든 나라는 신화가 다 거의 다 있어요. 모든 나라는. 근데 그 신화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자기네들의 근거를 갖고 싶은 거야. 자기네들의 근거. 우리는 단군 신화도 있지만은 무슨 신화가 있어요? 창세 신화가 있잖아. 창세기 아담과 하와. 사실 그거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증거를 할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다른 문화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죠. 어쨌든 하여튼 2000년 동안 이 천황이 이렇게 쫙 내려온 것은 일본 사람들의 자존심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1868년 이게 메이지 유신은 우리나라하고 직접 연관이 돼 있어. 왜? 이 메이지 유신 이 1853년에 페리 제독이라고 미국 상선이 와갖고 일본 니네들 개항해라. 그럼 우리 안 하겠다. 그래갖고 뭐 포를 뭐 군인 4,000명이 내년 봄에 올 때까지 니네들 개항 안 하면 우리가 니네들 이 포로 니네 박살을 내겠다. 자기네끼리 해갖고 개항을 해요. 개항을 하면서 일본의 똑똑한 애들 뭐 100명 뭐 미국 유럽으로 다 보내. 그래갖고 1880년 90년엔 일본이 전차가 다니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대포를 만들고 총을 만들고 귀관총을 만들고 그 메이지 유신 우리 때도 1866년에 병인양요 신미양요 그래갖고 개항하자고 그럴 때 우린 죽어라고 끝까지 안 한 바람에 1894년 동학혁명 이때 일본이 들어와갖고 청일전쟁 해갖고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청나라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린 더 이상 주권을 이 조선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겠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냥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로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긴 거죠. 그리고 착취가 들어간 거지. 우리가 그때 좀 정신 차리고 이 병인양요 때 프랑스하고 뭘 맺었다면은 그렇게 비참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다못해 미국하고라도 좀 열었으면. 근데 이게 참 답답한 게 이렇게 꽉 싸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가서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그 완전히 홀딱 망해야지 그때서 알아듣는 사람 많아.
그 여러분들 주위에서 보면 막 주식하는 사람들, 막 무리하게 무슨 사업 확장하는 사람, 너 그렇게 욕심 부리면은 너 위험하다. 아니야, 잘할 수 있어. 그냥 다 날리고 난 다음에 정 안 되면 이제 죽는 거지. 정 안 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자살은 아니었어도 정 안 되니까 결국은 뺏긴 거죠. 어쨌든 하여튼 이 천황의 이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은 신도에 가서 제사 지내는 거야. 천황. 왜냐하면 하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누구만 제사를 지낼 수 있어? 하늘의 자식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거, 천황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도 일왕 즉위식 때 보면은 그 즉위식 하는데 딱 한 명만 올라가요. 천황만 올라가. 나머지는 다 밑에 있어. 이 신분이 격이 다르다. 근데 실질적으로 천황이 그렇게 많이 누리고 사느냐? 재산 없어요, 일본에. 그 국가에서 주는 국내청이라고 그러는데 국내청에서 주는 돈 갖고 살아요. 지금 천황하고 그 천황 황태자비는 하버드 대학 나왔고 천황은 옥스퍼드 대학 나왔어요. 꽤 그래서 이제 나 지금 책을 사러 가고 싶다. 불가. 신의 자식들이 어디 책을 사러 나가? 우리가 사다 줄 테니까 여기 있어. 나 친정 가고 싶다. 불가. 어디 친정을 가? 신의 자식들이. 커피 마시러 잠깐 외부에 나갔다. 불가. 지금 그래요? 지금 원칙이. 그러니까 꼭두 가시지, 지금도. 예. 외국에 있는 대학교 동창들한테 전화 거는 거 불가. 그래갖고 사실은 일본은 요즘 어떤 문화가 있느냐면은 내가 저기 일본 황실 그 자식들 그 천황 가게에 시집을 갈 것 같다면 서둘러 딴 데 시집을 가버린대. 거기 시집 어떻게 해서든지 안 가려고. 근데 이번에 이 하버드에 나온 이 황태자비는 꼬신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꼬시고 난 다음에 딱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못하게 하죠. 남편을 따라 평민이었던 여자들은 신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성이 없어져요. 신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행동으로 살아야 돼. 진짜 웃긴 나라죠. 진짜 웃긴 나라예요. 네. 이 지금 일본 천황의 재력이 궁금해갖고 내가 뒤져보니까 중상류청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만 해준대요. 그리고 내가 그 천황이 사는 데를 일본에 가보니까 못 들어가, 우리가. 접근도 못 해. 근데 웃긴 건 그 앞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노숙자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 천황 구경하러 갔다가 노숙자만 잔뜩 구경하고 왔습니다. 어쨌든 일본 사람들은 이 천황이라는 이 상징, 대개 섬나라가 왕을 상징적으로, 그래서 영국도 아직도 뭐 왕비에다 이번에 이제 윌리엄 왕자인가가 이제 계승을 받았잖아요. 아주 특이한 섬나라의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조선 고종왕제 26대로 그냥 끝났죠. 물론 뭐 순종 27대라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어쨌든 126대가 내려왔다라는 것에 대한 얘네들의 자존심이 있는 거야. 우리는 뭐 막 마지막에 조선 막 그 고종왕제가 뭐 약을 먹고 무슨 독살 당했고 뭐 시체를 보니까 까맣고 우린 좀 근데 명성황후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끝나갖고 우린 사실 굉장히 좀 자존심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자존심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나마 우리가 6.25 전쟁 끝나고 뭐 어쨌든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있는 거야. 사실은 뭐 내가 보기에는 하여튼 여러분들이 다 한 건데 그래도 이 5,000년 역사에 이렇게 활개를 피게 해준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아까도 여러분들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승만은 북한한테 30억 달러를 요구했는데 1965년 한일 협정할 때는 우리는 5억 달러밖에 못 받았다 이거예요.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할 필요가 있죠. 자, 천황 다음에가 누구냐면 쇼군이야, 쇼군. 이 사람들이 어떠셨나요? 이어서 일제강점을 겪은 할머니의 편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0대 한국인 할머니입니다. 살아온 세월 동안 우리나라가 겪은 많은 고난과 역경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저지른 일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집안 어른들과 마을 어른들로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직접 경험하면서 느꼈던 그 고통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고통받은 세대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그들이 저지른 일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일본은 삼국시대부터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습니다. 왜구들이 조선의 해안을 자주 습격하였고 우리의 곡창지대에서 수확한 쌀과 중요한 자원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백성들이 굶주렸고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특히 전라도, 경상도, 심지어 충청도까지 쳐들어와 곡식을 약탈하던 그 시절의 이야기는 어릴 적부터 익숙하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러한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우며 나라를 지키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겪었던 고난과 희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일본이 온 나라를 휩쓸며 조선의 많은 여성들이 고통받았습니다. 또한 그 전쟁 이후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크게 하락하는 등 여러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상처는 우리 민족에게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당시 일본의 침략을 막기 위해 이순신 장군과 같은 영웅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지만 많은 백성들이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일제강점기를 어린 시절로 경험했습니다. 그 시절 일본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를 말살하려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조선어를 사용하면 처벌을 받았고 일본어를 강제로 배워야 했습니다. 또한 우리 역사를 제대로 배울 수 없었고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듣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는 어머니와 할머니가 몰래 우리 역사와 문화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시절 어머니께서 우리나라는 다시 독립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강제징용과 위안부로 끌려간 분들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제 가슴이 미어집니다. 일본이 우리 젊은이들을 강제로 데려가서 노동을 시키고 여성들을 끌고 가서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은 지금도 생각하면 화가 치밉니다. 그때 끌려갔던 분들이 이제는 거의 돌아가셨거나 몇 분만 남아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그분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일본이 그동안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큰 상처가 남는 것 같습니다. 최근 강의를 들으면서 일본이 여전히 역사 왜곡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특히 독도 문제를 두고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배웠고 그곳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하니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잘못된 역사를 배우며 자란다는 생각에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도 독도를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을 지키고 우리의 역사를 바르게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천황제에 대해서도 강의를 들으며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오랜 세월 동안 천황을 신격화하며 그 사회를 유지해 왔습니다. 천황은 일본 국민에게는 상징적인 존재로 국가와 국민을 통합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일본의 사회 구조는 천황, 쇼군, 사무라이 등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계급 체제가 있었고 이 체제는 일본의 사회를 지탱해온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일본이 문화적으로 발전한 것은 인정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예술, 문학, 건축 등에서 일본의 독창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지른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왜곡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역사적 고난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일어나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으켰습니다. 일본과 비교해도 한국은 정말로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경제적, 문화적으로 강대국으로 성장한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는 유일한 강대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오직 우리 힘으로 발전해 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자랑스럽게 느끼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저는 젊은 세대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잊지 않고 그 자부심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겪은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본이 여전히 우리에게 미친 영향은 크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스스로 일어나 발전해 왔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도 서로에게 더 따뜻한 사회, 우리들의 행복한 노후를 바랍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모두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